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십성을 모두 정리해서 마쳤는데요. 오늘부터는 12지지에 대해서 정리해 볼까 합니다. 여기 이 표는 공부하시는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첨부해 보았습니다. 12지지는 반드시 지지 하나하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수부터 그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음, 자수는 물을 의미하는데요. 물 중에서도 11월에 아주 차가운 물을 의미합니다. 한냉지수의 물이라서 수생목은 못하지만 수국화는 잘합니다. 자수는 본래 양입니다. 그러나 체형의 변화로 음으로 쓰입니다. 계절로는 겨울이고 방향으로는 정북 방향입니다. 색으로는 흑색을 말하고 동물로는 질을 상징합니다. 자수와 축토가 만나면 자축합 토로 변하는데요. 지지 육합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수가 얼어있는 땅이면서 습토인 축토와 만나면 오히려 수기가 더 왕성해집니다. 왜냐하면 자수는 왕지라서 수기가 가장 왕하고 축토는 동토이면서 습토이니까 자수와 축토가 만나면 오히려 수기가 더 왕해지는 것입니다. 사왕지의 자오묘유는 타오행을 만나도 잘 변하지 않기 때문인데 토로 변하는 것은 사주 전체 형국을 잘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기운으로만 되어 있는 왕지인 자수를 깔고 있으면 그래서 고집불통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수는 축토와 만나면 지지 육합이 되고 묘목과 만나면 자묘 형살이 됩니다. 그리고 오화를 만나면 자오충이 되고 자수가 미토를 만나면 잠이 원진도 되고 잠이 해가 되기도 합니다. 또 자수가 유금을 만나면 귀문간살도 되고 자유파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살들의 작용력은 사주 형국에서 각각 좋게 작용할 수도 있고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나쁘다는 선입견으로 사주를 접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가 바뀌는 기준일은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입춘일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해가 시작이 되고 자월의 시작은 11월 1일부터가 아니라 대설이라는 절기일부터 자월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 중에서 자신은 전날 밤 11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 29분까지인데요. 자신은 다시 야자시와 조자시로 나뉘어집니다. 야자시는 밤 11시 30분부터 다음날 0시 29분까지가 되고 조자시는 다음날 0시 30분부터 1시 29분까지를 말합니다. 이것은 쥐의 발가락 숫자가 앞발은 4개, 뒷발은 5개로 하나의 몸에서 나뉘어지듯이 자신은 하루의 시간 중에서도 오늘과 내일 둘로 나뉘는 것과 같다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자수는 정자와 난자, 그리고 자궁, 성기, 성욕, 씨앗 등을 의미하고 또 생명의 시작을 의미해서 모든 우주 만물을 탄생시키는 우주의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쥐는 번식력이 아주 강합니다. 이런 쥐의 번식력 때문에 자수는 다산의 상징이고 다복함을 나타냅니다. 물은 신장, 방광, 비뇨기 계통 쪽으로 질환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몸속에 있는 혈액, 뇌수, 눈물, 침, 콧물, 소변 등도 자수로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체 내의 물을 뜻하기도 해서 몸속의 혈액이나 소변 등의 흐름이 막히게 되면 건강에도 이상이 오고 또 집안의 하수도나 변기 등의 물이 잘 흘러가지 않고 막히게 된다면 재물의 흐름이 막혀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수는 지혜의 영역이면서 사고의 영역이라서 일지에 수를 깔면 목, 화와는 다르게 활동성은 좀 부족하고 생각이 많아서 소극적입니다. 또 일지에 자수를 놓게 되면 남이 알지 못하는 수심과 비밀이 있고 외롭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데
가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피해가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수를 놓게 되면 사리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화는 음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양일음이고 자수는 양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일양오음입니다. 그래서 오화는 음문으로 들어가고 자수는 양문으로 들어간다고도 합니다. 이 말은 오화의 운을 만나게 되면 그동안 쭉 잘 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잘 나갈 것으로 생각이 돼서 사업을 더 크게 벌린다든지 어떤 계약을 하든지 일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음의 시작이라 더 펼치면 안 되는 시기라는 것이고 자수의 운은 오화와는 반대로 그동안 일들이 잘 되지 않아서 앞으로도 잘 될 것 같지 않은 것 같지만 펼쳐나갈 수 있는 양의 기운이 시작이 되니까 새로운 시작도 가능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운의 흐름이 자축인묘진으로 흘러가는 명조라면 모든 면에서 유리합니다. 여기 이 표는 당사주에서 12지지를 12성으로 나타낸 것과 그 다음에 삼명통해에서 12지지의 글자에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하는 명칭들입니다. 자수를 12성에서는 청귀성 또는 자귀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지에 자수를 놓으면 귀함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기도 하고 또 산명통해에서 자수를 묵지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묵지는 벼루에서 움푹 파여서 먹물이 고여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지에 자수를 놓으면 손재주도 있고 문장에 뛰어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반면에 묵지에 앉아 있으니까 차갑고 우울한 성정을 띠기 쉽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12지지 중에서 자수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면 항상 만족스럽지 않게 또 뭔가 남아있는 것들이 생기곤 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공부를 또 하셔야 하니까 참고하실 만한 다른 많은 자료들을 보시면서 다시 또 좀 보충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것들이 전부가 아닌 만큼 틈틈이 보충해서 사주하게 고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기쁨으로만 가득한 하루하루 되십시오.